여러분 안녕하세요. 10주차 2차시 원격 수업으로는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자료 분석, 데이터 애널리시스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호연구 및 통계 이 부분에서 깊이 있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간단하게 한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수집한 자료를 어떤 통계 방법을 적용하면 될 것인가, 상세하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요. 그냥 어떤 통계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가, 그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주차의 수업 목표는 기술 통계, Descriptive Statistics와 추론 통계, Inferential Statistics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 통계 중에서 대표값, 평균, 최빈치 이런 대표값을 이해하고 분산, 그 집단이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가, 표준 편차와 같은 분산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을 검증해야 되는 연구, 추론 통계를 통해서 가설을 검증해야 되는 연구에 있어서 가설의 검증 과정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추론 통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통계 방법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론 통계 방법 중에서 T검증,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 검증, T검증, F검증, 세 집단 이상에서 분산의 차이 검증, 피어슨 상관계수, 한 집단 안에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있나 보는 피어슨 상관계수, 그 다음에 갈스케어 검증, 한쪽 변수 이렇게 이원 분석표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빈도수를 가지고 빈도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갈스케어 검증. 요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계획 단계의 긴 길을 거쳐서 문제 선정하고, 문헌 고찰하고, 가설 설정하고, 설계 선택하고, 표본 추출하고, 측정 도구 선정하고, 자료 수집 방법 선정하고, 그까지 한 다음에 이제 자료 분석 방법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까지 적어야지 계획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자료 분석 방법은 크게 기술 통계, Descriptive Statistics와 추론 통계, Inferential Statistics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는 대표값으로 최빈치, 중앙치, 평균 이런 게 있고요. 분산으로 표준 편차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빈도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요. 추론 통계는 우리가 샘플에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모집단까지 Generalization, 일반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 방법이 추론 통계입니다. 즉 표본의 통계량으로 모집단의 모수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 방법이다. 그래서 추론 통계입니다. 추론하는 방법은 점 추정, 구간 추정이 있고요. 이제 대부분의 추론 통계는 이 가설 검증, 연구에서 가설을 세우는 경우 A 집단의 무슨 값은 B 집단의 무슨 값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을 경우 그 가설을 검증하는 추론 통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T 검증,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 검증, F 검증, 세 집단 이상의 분산의 차이 검증, 카이 자승법, 갈스퀘어 카이 자승법은 두 개의 측면이 있는데 그 각각의 크로스 타블레이션을 만든 다음에 빈도를 넣고 그 빈도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게 카이 자승법이고요. 피어슨 코릴레이션은 한 집단 안에서 두 변수를 동시에 쟀을 때 그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있는가 보는 것을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집한 자료를 연구 목적에 맞게 어떤 통계 방법을 쓸 것인가 결정하는 것까지 배우도록 할 것이고요. 실제 이렇게 계획서를 완성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연구의 수행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자료 수집하고 요거까지 여러분들 실제 자료 수집하는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 간호 연구 및 통계 1에서요. 그 다음에 통계하고 자료 분석하는 것은 이제 2에 들어가서 할 건데, 여러분 A반 수업에서는 통계 분석을 직접 돌리지는 못하지만
내가 어떤 통계를 하겠다라고까지는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통계를 돌리고 나면 나온 통계의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해석하고 논의하고 해서 결론 및 제언까지 적는 것이 논문 작성의 단계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연구 결과를 학회지에 보고하거나 그 다음에 학술 대회에서 발표하거나 이렇게 해서 연구 결과를 확산하게 되고 재연구가 필요하면 다시 이렇게 재연구 연구 문제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0-2주차의 수업 목표는 먼저 Descriptive Statistics와 Inferential Statistics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분석을 한다,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돌린다, 통계를 낸다 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물론 우리가 연구할 때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연구 목적으로 할 때 전수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기 때문에 어렵고 또 그것을 통계를 돌리기도 어렵고 또 돌려놨을 때 에러의 우려가 크고 하기 때문에 연구에서는 우리가 모집단에서 대표성 있는 표본을 뽑게 되지요. 그래서 표본에서 나온 수치, 표본의 특성, 표본에서 나온 수치를 통계량, statistics라고 합니다. 통계를 돌려서 나온 숫자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표본의 평균은 X바, 표본의 표준 편차는 S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표본에서 나온 통계량을 가지고 모집단도 이거하고 같은 성격이다 라고 추론을 해주려고 그러면 추론을 해줄 수 있는 통계 방법이 있습니다. 모집단의 특성은 모수라고 그럽니다. 파라메타라고 그럽니다. 모집단의 평균은 뮤고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연구를 통해서 X바를 내갖고 뮤다라고 일반화 할 수 있는 통계 방법 있을 것이고 그냥 나는 내 표본에서 대구시 동산병원 2021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입원한 당뇨병 환자 그러면 나의 표집단에서 나타난 통계치만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 이 연구 결과는 그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연구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내가 그렇게 연구를 했지만 그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해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싶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통계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통계 방법은 크게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술 통계, Descriptive Statistics, 추론 통계, Inferential Statistics. 기술 통계는 표본, 샘플에서 뽑은 자료를 그 관측 자료를 그대로 정리하고 요약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해석도 내 표본에서 값이 이렇게 나오고 이 결과는 내 표본만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론적 서술 통계, 이원적, 3원 다차원적인 아니고 그냥 내 연구를 해보니까 당뇨병 환자 중에 남자는 몇 프로, 내가 샘플 200명 중에서 남자는 몇 프로, 여자는 몇 프로, 당뇨병의 종류 중에 1형은 몇 프로, 2형은 몇 프로, 그 다음에 당뇨병 앓은 기간은 5년 이하는 몇 프로, 5에서 10년은 몇 프로, 10에서 15년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그냥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고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추론 통계는 표본의 정보를 토대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거나 또는 가설을 검증하는 통계가 추론 통계입니다. 이제 추론 통계를 하는 방법은 이제 모수 통계와 비모수 통계가 있는데 모수 통계는 말 그대로 모수를 잘 추정할 수 있는 파워풀한 통계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연구자들은 모수를 추정하려고 그러면 모수 통계를 쓰려고 추론 통계 방법 중에서 모수 통계를 쓰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모수 통계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라는 게 샘플 사이즈가 너무 적다. 그 다음에 내가 뽑은 샘플이 정규 분포를 하지 않는다. 또는 내가 자료 수집 도구가 노미널 스케일이나 오디널 스케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비모수 통계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본의 값으로 모수를 추정하기는 하나 그 추론하는 힘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통계는 이런 그래프나 평균이나 표준 편차나 빈도수가 나온다면 추론 통계에서는 A 집단의 평균 표준 편차, B 집단의 평균 표준 편차로 가설을 검증한 결과 가설이 지지되었다, 기각되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 통계 중에서 대표값과 분산은 어떤 게 있나 살펴볼게요. 기술 통계는 descriptive statistics는 표본에 있는 현상을 그냥 그대로 그 현상만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론 변수, 단변수의 기술 통계는 빈도, 퍼센트, 이제 주로 이것이 이제 단변수의 기술 통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200명의 당뇨병 환자한테 자료 수집을 했는데 그 환자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21세였어요. 2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21세 이상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21세에서 30세 240, 몇 명이나요? 126명. 그 다음에 31세에서 40세 77명. 246명을 대상으로 했네요. 41세에서 50세 34명. 51세에서 60세 9명. 총 퍼센트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술 통계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부러 대상자를 21세에서 60세까지 딱 끊어 하지 않는 한은 21세 이하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 급과는 이상 이하로 이렇게 해서 또 하나 그룹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을 가진 기간 1에서 10년 한 사람이 144명, 11에서 20년 한 사람이 68명, 21에서 30년 한 사람이 30명. 그러니까 10년을 단위로 급간을 만들었죠. 여기도 40년 이상이 있을 수 있겠지요. 있으면 그런데 다른 이상이라는 표를 한 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빈도와 백분율을 내는 거 여러분 잘 하는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내 대상자의 특징은 이렇다라고 말해주는 걸 기술 통계라고 부릅니다. 기술 통계에서 도수 분포표 앞에 만드는 그 표가 빈도표예요. 빈도표를 만들 때 유의사항은 모든 자료를 다 빠짐없이 포함해야 됩니다. 아까 볼 때 우리가 21세부터 시작했는데 20세 이하는 없나? 이렇게 자기 자료가 다 들어가도록 급간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쪽 끝에 계급을 제외한 나머지 계급의 구간은 모두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10세면 10세로 동일하게 끊어주고 맨 앞쪽은 20세부터 끊었다 그러면 19세 이하 그러면 그것은 10 간격은 아니지만 그 앞에는 대상자가 적으니까 그 다음에 60세까지 끊었으면 61세 이상 그 뒤에는 대상자 적어서 61세 이상은 90세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빈도 분포표를 만들 때 학회지에 여러분 실으려고 그러면 표에 불필요한 선은 최대한 자제합니다. 제목을 명료하고 간결하게 당뇨병 환자의 일반적 특성 이런 식으로 그리고 표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하도록 표 밑에 설명 약어 설명 단위 설명 다 붙입니다. 그래서 측정 단위나 약자까지 다 설명을 해서 도수 분포표 하나가 완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여기 도수 분포표를 보시면 연령별 안발생 순위라는 이름을 줬어요. 연령별 안발생 순위. 그래서 나이 연령을 보시면 0에서 14세, 15에서 34세, 35에서 64세, 65세 이상. 요거는 이제 요거는 딱 보면 요건 어때요? 0에서 24세는 0에서 24세 15년. 그 다음에 15에서 34세. 얘는 어떻습니까? 이건 15년이네요. 이건 20년이네요. 이것도 20년이네요. 이건 그 이상이네요. 그래서 요 간격은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14세 이하, 이것은 65세 이상 이렇게 해서 양쪽 극간은 달라도 되지만 중간에는 같은 단위로 잘라줘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빈도로 봤을 때 제일 0에서 14세 제일 많은 암은 백혈병이었다. 그죠? 이렇게 퍼센트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도수 분포표 또는 빈도표를 기술 통계 또는 서술 통계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 통계에서 대표값과 이제 중심 경향값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값의 종류에는 최빈값, 모두와 중앙값, 미디안과 평균, 민.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평균이죠. 간호연구 시험 성적의 A반의 평균은 몇 점? 평균이 주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평균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앞에 우리가 측정을 배울 때 측정의 4가지 수준을 배웠는데 뭐 이상 측정해야지 평균이 나옵니까? 인터벌 스케일, 레이시오 스케일 이 2개로 측정을 해야지 평균이 나옵니다. 그 앞에 오디널 스케일이나 노미널 스케일은 그 숫자 자체가 동일한 간격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평균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오디널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중앙값을 낼 수 있고요. 노미널 스케일은 최빈치만 낼 수 있어요. 빨간 옷 입은 사람 몇 명?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할 때 우리가 여러분 72명이 강의실에 앉아 있어요. 그럼 그날 앉아 있는 사람들의 옷이 까만 옷인 사람은 25명, 흰색 옷인 사람은 18명 이렇게 다 계산했을 때 이 반의 대표적인 옷의 색깔은 무엇이냐? 최빈치, 까만 옷 입은 사람이 제일 많다. 그러면 3학년 학생의 수업 때 입는 옷은 까만색이 대표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최빈치. 중앙값은 중앙값은 성인간호학 시험 성적으로 중앙값을 낼 수 있죠. 성인간호학 시험 성적을 평균도 낼 수 있지만 중앙값도 낼 수 있는 것이 시험 성적 1등부터 제일 못한 사람까지 쭉 나열해 놓고 72명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35, 36과 37 요 두 사람의 값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중앙값도 내고 평균은 여러분 잘 낼 수 있습니다. 모든 값을 다 합해서 나누기 n수 하면 평균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평균값이 중앙값으로 대표값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통계를 할 때 분포에 따른 중심 경향값의 위치를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한 그에서 나온 집단에서 나온 값이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하면 모든 통계를 내기에 가장 적절합니다. 자연 상황에서 측정한 모든 것은 정규 분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규 분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규 분포를 하면 좌우가 대칭이고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이 다 중간에 같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꼬리가 길게 있는 왼쪽 꼬리 분포다. 이렇게 하면 이거 왼쪽 편포 이렇게 얘기하는데 왼쪽 꼬리 분포다 그러면은 이 숫자가 큰 쪽으로 최빈값은 있지만 평균은 제일 중간에서 낮은 쪽으로 있습니다. 오른쪽 꼬리 분포, 오른쪽에 꼬리가 있는 이런 상황의 분포라고 그러면 최빈값은 제일 아래쪽에 있지만 평균은 제일 점수가 높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런 식으로 했느냐 아니면 편포 형태냐 이것은 이 그래프를 통계를 돌리면 SPSS에서 이 표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자기 표를 보고 내 자료가 정규 분포를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하고 정규 분포를 해야지 T 검정이나 이런 F 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통계에서 또 이제 보는 것은 중심 경향값은 대표가 되는 값을 보는 것이고 대표가 되는 값 한 개만 내놓으면 이게 얼마나 흩어져 갖고 있는 분포인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중심 경향값과 집단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산포도 variability 또는 dispersion 예, 스펠링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한 분포 내에서 점수들이 얼마나 밀집 또는 분산되어 있는가 정도하고 이 집단에서 최고점과 최저점 범위 요것을 가지고 산포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요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편포네요. 요거는 정규 분포네요. 그런데 둘 다 최저점과 최고점은 똑같아요. 최저점과 최고점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평균점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최고와 최저점은 같지만 분포에 따라서 평균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포도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시면 다 정규 분포를 했다고 가정을 해요. 보라색 정규 분포, 빨간색 정규 분포, 초록색 정규 분포, 파란색 정규 분포가 있어요. 어느 집단이 가장 동질할까요? 어느 집단이 가장 동질할까요? 산포도가 가장 적은 집단이 가장 같은 성격으로 모여있는 게 어느 거였어요? 빨간색이겠죠. 물론 여기다 그럼 빨간색하고 보라색은 빼버리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집단을 봐요. 평균은 다 똑같아요. 평균은 다 똑같아요. 평균이 다 똑같아서 세 집단이 있다고 그랬지만 여기에 이 집단의 레인지를 내놓으면 파란 집단은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초록 집단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빨간 집단은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까지 이렇게 산포 범위가 나왔습니다. 평균은 똑같은데 이게 굉장히 평균은 같은데 모여있는 산포도가 다른 거죠. 어느 집단이 제일 동질합니까? 빨간 집단이 제일 동질합니다. 제일 안 흩어져 갖고 있어요. 요런 빨간 집단이 있고 만약에 요거와 동일하게 요런 파란 집단이 하나 있었다. 요건 A고 요건 B다. 그러면 이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어때요? 아주 유의하게 다르죠. 아주 동질한 집단인데 평균이 딱 다르기 때문에 아주 다른 집단을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런 파란 집단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같아도 너무 차이가 많아. 그 안에 집단 안에 개인들 차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비슷한 차이라고 그래도 이런 정도의 집단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 통계적으로 유효한 차이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에 집단 안에 개인들이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대표값도 알아야 되지만 이 집단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의 정도도 알아야지 그 다음 추론 통계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 집단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 정도인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얘기할 때는 4분위 범위, 레인지는 제일 최고점에서 제일 최저점까지 하는 거라면 4분위 범위는 극단적인 최고점이나 최저점은 자르고 극단 수치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 4분의 1 지점에 있는 점수, 그 다음에 4분의 3 지점에 있는 점수, 요것을 인터쿼타일 레인지, 4분위 범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극단을 잘라낼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표값 중에서 중심 경향값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평균이었잖아요. 평균을 내면 이게 얼마나 이 집단이 흩어져 있는가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표준 편차입니다. 분산 또는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 변수의 측정값들이 평균 주위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통계 값이에요. 그래서 각 관찰값과 평균과의 편차의 제곱을 평균 낸 거. 말은 복잡한데 30명한테 우리가 자료를 수집했어요. 불안값을 수집했어요. 그러면 1 대상자의 값 있죠. 그거랑 30명의 평균값이랑 두 개의 차이를 갈로해서 제곱하고요. 2 대상자의 불안값이랑 전체 평균값 아까 나와 있었잖아요. 그거와의 차이를 또 더하고 3 대상자의 불안값과 평균값과의 차이 이렇게 해서 차이값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를 가지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대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너무 크면 아까 우리가 그래프에서 본 것 같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집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집단들은 너무 흩어져 있어서 평균이 웬만큼 차이가 나도 개인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적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평균이 같다 그러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이렇게 적은 이런 집단이라 해야지. 이런 집단 간에는 평균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집단이 동질하기 때문에 그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단을 기술 통계로 볼 때도 mean, SD가 딱 적혀있으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적혀있으면 뒤에 표준 편차가 좀 적어야지 이거는 동질한 집단이고 자료가 지금 잘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술 통계에서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 통계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내놨다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CVD 예방에 대한 지식 정도를 실험군, 대조군 값이 있어요. 그러면 사전조사의 그 mean 평균이고 SD 표준 편차죠. 사전조사를 했을 때 실험군은 지식이 17.61이고 표준 편차가 3.16이었어요. 그 다음에 대조군은 18.37이고 표준 편차가 1.69였어요. 실험군과 대조군이 어느 게 더 동질한 집단입니까? 이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대조군이 더 동질하네요. 표준 편차가 더 작기 때문에. 그죠?
18.37 평균에 1.69면 상당히 동질한 집단이에요. 이제 포스트 테스트를 했어요. 포스트 테스트 처치를 하고 해봤더니 실험군은 17.61에서 19.11로 올라갔어요. 표준 편차가 1.96으로 표준 편차도 좀 줄어들었네요. 평균은 올라가고 표준 편차는 줄어들었어요. 대조군의 경우는 18.37에서 18.81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표준 편차는 조금 늘었네요. 2.45. 그래서 그 차이를 가지고 봤을 때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차이를 봤을 때 실험군은 1.50이 늘고 표준 편차가 3.02예요. 대조군은 0.44가 늘고 표준 편차가 1.90이에요. 만약에 차이만 가지고 뒤에서 추론 통계로 T 검증을 하게 된다면 이 값은 유의한 차이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이의 평균보다 표준 편차가 더 커요. 평균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다고 보기 어렵죠. 표준 편차가 이 숫자 대비 표준 편차가 너무 커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죠. 사전조사에서 두 집단이 유의한 차이가 있나 없나 보면 17점과 18점 표준 편차가 이렇게 작으니까 사전조사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긴 나올 거예요. 그럼 사후조사 19.11하고 18.11 이것도 요것만 사후조사를 PT 검정 돌려보면 평균 차이가 너무 작죠. 표준 편차는 적어서 괜찮은데 평균이 너무 눈에 띄는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유의한 차이가 없을 걸로 나올 확률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기술 통계의 단점은 이거죠. 이걸 보고 이렇구나 별로 차이가 없네 라고만 내가 자료 수집한 이 표본에서 이야기할 뿐이지 이게 모집단에서도 이렇다 가설은 지지되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술 통계 표만 내놓은 상태는. 그래서 여기다가 T 검정해서 P값이 0.05 이하로 이것이 가설이 지지되었다 라고 붙어야지 얘 기술 통계를 해야지 가설이 지지되고 기각되고 하지 단순한 요런 기술 통계 표만 붙여놨을 때는 보고 그러네 라고까지는 할 수 있지만 모집단의 일반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통계 중에서 이원 변수의 기술 통계 1원 변수는 쭉 이렇게 한 차원이었다면 2원 변수는 A 차원, B 차원이 있어서 이렇게 크로스 타블레이션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원 변수로 기술 통계를 하는 경우는 분할표, contingency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주로 이것은 이제 노미널 스케일인 경우에 빈도만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 2원 변수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경우입니다. 두 변수의 빈도를 하나의 표에 나타내는 2차원적인 도수분포표를 앞에 그냥 1차원적인 도수분포표는 연령이 몇 세에서 몇 세는 몇 명 이렇게 적은 거라면 2차원적인 도수분포표는 두 변수 모두 명목척도일 때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살짝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도수분포표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도수분포표, 2차원적인 도수분포표를 교차분석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약을 먹은 집단과 약을 먹지 않은 집단이 있는데 감기 증상이 나타난 날짜를 보면 약을 먹으면 감기 증상이 1 내지 3일 나타난 사람이 86명, 약을 먹은 집단 중에서 감기 증상이 4 내지 7일 나타난 사람은 16명 이렇습니다. 약을 안 먹었어요. 감기약을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감기 증상이 1 내지 3일 나타난 사람은 19명, 4 내지 7일 나타난 사람은 79명. 이 자료를 이원 분석표로 딱 보면서 느끼면 어때요? 약을 먹으니 짧게 감기를 하고 넘어갔구나. 86은 16보다 훨씬 많네. 약을 안 먹으니 4 내지 7일 앓는 사람이 1 내지 3일 앓는 사람보다 훨씬 많네. 약을 먹으면 감기를 앓는 기간을 줄여주는구나. 이건 분포표로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감이 오는 거지, 감. 기술 통계로 아는 것은. 기술 통계로. 이걸 나중에 카이스케어 검증을 하게 되면 이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지 아닌지 설명을 해주게 돼요. 요 명목척도 간의 이 이원 분류표에서의 차이가 유의한 차이이면
이 빈도는 유의한 차이다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표만 만들어 놓으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감기약을 먹으면 3일까지 많고 안 먹으면 7일까지 많네 이렇게 느낌을 알 수 있는 게 그냥 크로스 타블레이션 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관계수는 여기 나와 있지만 주로 기술 통계라기보다는 추론 통계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추론 통계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Pearson correlation, 등간이나 비율 변수, 측정 변수가 측정의 수준 4가지 중에서 등간이나 비율인 경우에 두 변수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이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만의 로는요. 이 두 변수가 서열 척도, 오디널 스케일인 경우에는 스피어만의 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피어슨 코릴레이션만 하나 알고, 이름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관계수는, 상관계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인데, 숫자 1에 가까울수록 상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같으면, A 변수가 1일 때 B 변수 1, A 변수가 2일 때 B 변수 2, A 변수가 3일 때 B 변수 3 이렇게 아주 선상, 직선 상관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런 경우 같으면 A 변수가 1일 때 B가 1일 수도 있고 A가 1일 때 A가 10일 때 B가 1일 수도 있고 예측을 못해요. 이렇게 돼 갖고 있으면. 이거는 상관이 굉장히 낮아요. 0.23 이렇게 되면 아주 관계가 두 변수 간 관계가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술 통계에서 피어슨 코어를 내게 되면은 이렇게 디프레션 우울이라는 변수하고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라는 변수하고 피어슨 코릴레이션 R이라는 값으로 나와요. R을 내면 이게 마이너스 0.50이 나왔다는 얘기는 우울이 높으면 회복 탄력성은 낮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P가 0.001보다 적다라는 것은 유의하게 관련이 있다 이 말이죠. 셀프 이스팀은 자아존중감이에요. 자아존중감과 회복 탄력성과는 긍정적인 상관관계, 플러스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0.46 정도. 그리고 이것이 P.001보다 적기 때문에 이것은 유의한 상관관계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다. 거꾸로 회복 탄력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 왔다 갔다 하는 관계예요. 피어슨 코릴레이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네, 그렇게 해서 기술 통계, 서술 통계에서 대표값, 분산, 그 다음에 이원 변수의 그 클로스 타블레이션, 그 다음에 또 이원 변수 중에 상관관계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상관관계는 우리가 상관관계 연구를 하게 되면 가설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따리 갓다리예요. 서술 통계에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기술 가설 검증 과정의 추론 통계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론 통계로 들어왔어요. 샘플에서 뽑은 통계량을 가지고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그런 통계 방법을 사용해서 수치를 내고 이 값은 내가 표본에서 뽑았지만 이 결과는 모집단의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해주는 통계 방법입니다. 그래서 추론 통계를 통해서는 표본의 통계량을 가지고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표본에서 나타난 결과를 모집단의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에서 이렇게 샘플을 랜덤 셀렉션, 무작위 표출을 했어요. 이 무작위 표출한 사람한테 사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자료 수집하기 좋겠죠. 자료 수집한 값, 평균값, statistics, 통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샘플의 통계량, 샘플의 평균. 이것은 무작위로 뽑은 경우에는 이 샘플의 통계량을 추론 통계를 거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모수의 뮤를 추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집단 자료는 기술 통계만으로 충분하죠.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에 전 국민의 건강 자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계를 내놓으면 그게 기술 통계만 내놔도 평균 나오면 평균이 바로 국민의 건강 상태예요.
뭐 더 이상 표본을 뽑은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표본, 샘플을 모집단 중에 일부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표본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분석해서 통계값을 냈습니다. 그러면 모집단에 일반화할 수 있겠는가? 표집에 따른 표집 오차를 충분히 고려해서도 이것을 모집단에 일반화할 수 있겠는가? 그러려면 추론 통계를 거치게 되는데, 추론 통계 방법은 표집 오차를 통제하고요. 표본의 통제량을 가지고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가설 검증 방법을 거치고요. 그렇게 되면 표본의 연구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규 분포 A 집단, 그 다음에 정규 분포 B 집단 이렇게 있으면 요 두 집단 간의 요 평균이다, 그죠? 평균 차이가 유의하냐 안 하냐라는 것을 추론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요 집단 간의 집단 안에 표준 편차가 얼마나 크냐라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두 집단 간의 집단 내의 평균 차이, 집단 내의 분산의 차이가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에 영향을 줘서 계산을 해서 유의한 차이인지 아닌지 이렇게 추론을 하는 통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론 통계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우리가 자료 수집한 그 집단의 값이 정규 분포를 해야 됩니다. 정규 분포 가정에 맞아야지 추론 통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표는 이렇게 요 A라는 집단의 분포표, 정규 분포를 했네요. 평균 여기네요. B라는 집단의 분포표, 정규 분포했고 평균은 여기네요. 그러면 요 평균과 그 다음에 시그마는 이 집단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이 두 가지 값을 가지고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한지 안 한지 알아본다 그랬죠. 이런 경우는 A 집단은 이렇게 가서 평균이 여기 있고 B 집단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있다. 그럼 이건 당연히 평균 차이가 전혀 없으니까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안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A 집단은 이렇게 가서 평균이 여기 있고 B 집단은 여기 가서 이렇게 평균이 여기 있어요. 평균 차이는 A의 경우랑 같이 평균 차이가 났어요. 근데 통계를 돌렸을 때 유의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겠다고 예측되는 건 어느 거예요? 얘기했죠. 얘는 표준 편차가 두 집단이 유사해요. 근데 얘는 표준 편차가 이 집단이 훨씬 더 퍼져 있어요. 비동질적인 집단이라는 거죠. 이런 것은 값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가설 검증하는데 점수 차가 훨씬 더 커야 돼요. 같은 차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모양이라면 이쯤 가서 이렇게 있으면 확 평균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좀 달라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걸로 T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같은 평균이면 이렇게 노란, 빨간의 가장 높은 집단 간 차이가 표준 편차가 가장 적은 이 경우에는 두 집단 간 차이가 확실하게 날 거지만 이렇게 돼갖고 있는 경우는 평균 차이는 같아 하더라도 집단이 너무 분산이 크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는 통계 방법이 추론 통계입니다. 추론 통계에서는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점추정, 대표값을 추정하는 점추정 통계 방법이 있고요. 구간 추정, 신뢰 구간이라고 해서 신뢰 구간 95%의 이 값이 표본에서 나온 이 값이 모집단의 값을 신뢰 구간 95%로 요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추정 방법보다는 이제 추론 통계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하게 되는 것은 실험을 했다 또는 기존 특성이 다른 A 집단과 B 집단이 있다. 그러면 추론 통계를 통해서 이 두 집단이 다른가를 봐야 되겠죠. 그때 하는 추론 통계 방법을 우리는 가설 검증이라고 합니다. Hypothesis Testing. 가설은 앞에서 우리가 배울 때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가설부터 세운다고 그랬어요? 규모 가설, 즉 통계 가설부터 세운다고 그랬죠. A와 B는 관계가 없다. A와 B는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통계 가설부터 먼저 세웁니다. H-null 세우고요. 그 통계 가설에 대립되는 가설을 연구 가설 또는 대립 가설이라고 그러고 H1이라고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H-null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설 그 방향의 반대, 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뭐는 뭐보다 오히려 적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 H1이 실제 연구 가설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약은
기존의 약보다 혈압을 더 많이 낮출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새 신약을 갖고 실험을 할 때의 가설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영구가설이 지지되도록 한다고 그랬고요. 이것은 이제 범죄 용의자에게 용의자는 죄가 없다라는 것처럼 그게 부정적인 추론의 법칙에 근거해서 귀무가설을 먼저 세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론 통계를 낼 때는 우리가 두 가지 통계를 돌리면 두 가지 사실과 두 가지 오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류는 어떤 거냐 하면 가설을 검증할 때 오류는 귀무가설이 사실인데 귀무가설을 기각할 오류예요. 귀무가설이 뭐예요? 새로 개발한 신약은 고혈압에 효과가 없다. 이게 귀무가설이잖아요. 그 귀무가설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우리가 연구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했어요. 그럼 굉장히 위험하죠. 고혈압 효과가 없는 신약을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으니까 그 약을 쓰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런 오류를 일종 오류라고 합니다. 타입 1 에러, 그리고 알파라고 그러고 이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 사이즈 구할 때 이건 최소화하게 잡아야 돼요. 얼마? 0.05, 그러니까 5% 이내로 잡아줘야 됩니다. 일차 일종 오류의 위험은 5% 이내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류는 귀무가설이 사실이 아닌데 귀무가설이 채택될 우려예요. 귀무가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새로 개발된 신약이 고혈압에 효과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이 사실이 아니야. 그러면 새로 개발된 신약이 고혈압에 효과가 있어요. 근데 내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귀무가설이 채택돼 버렸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이종 오류라고 그럽니다. 이종 오류는 타입 2A라고 베타라고 그러는데 연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석하지만 1종 오류보다 위험은 적죠. 그래서 우리가 2종 오류는 보통 20% 이내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의 반대가 1-베타가 파워였잖아요. 파워였기 때문에 파워를 샘플 사이즈 계산할 때 얼마나 써요? 0.8 정도를 최소 수치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건 20%, 이건 5% 이렇게 이제 보통 잡아주고 이제 오류는 요 범위 내에 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설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귀무가설이 사실이 아닌데 귀무가설이 기각됐어. 그러면 연구자가 세운 연구가설이 지지된 거잖아요. 그래서 1-베타 이거가 이제 높아지는 거, 파워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는 굉장히 기뻐요. 신나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는 게 귀무가설이 사실이 아닐 때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것이고. 근데 실제로 귀무가설이 사실인데 내 연구에서 귀무가설이 채택됐어요. 그러면 이건 1-알파인데 사실이긴 하지만 연구자로서는 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죠. 즉 가설을 본인이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섭섭한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연구와 관련해서는 사실 두 개와 오류 두 개를 잘 기억해야지 다른 이제 통계도 할 수 있고 샘플 사이즈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시전을 할 때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귀무가설을 받아들이면 옳은 결정이에요. 약간 섭섭하죠? 귀무가설이 사실인데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해요. 1종 오류, 알파고 5% 이내로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귀무가설이 틀렸는데 귀무가설을 받아들였으면 이거는 타입 2 베타 에러고 20% 이내로 잡아야 된다고 했고요. 귀무가설이 틀렸는데 귀무가설을 리젝트 했으면 옳은 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파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귀무가설이 사실이 여기 타입 1, 귀무가설이 사실인데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면 여기 타입 1, 여기 5%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그릴 때 귀무가설이 틀렸는데 귀무가설을 받아들이는 것은 타입 2 에러 20%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게 좀 크기가 크죠. 그래서 이걸 딱 조정한 상태로 이제 통계를 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통계를 돌릴 때 단축 검정과 양측 검정, 이것도 우리가 가설 세울 때 얘기했죠. 가설이 A와 B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우면 two-tailed test, 양측 검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A는 B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이론적인 기틀이 있어서 했을 때는 one-tailed test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one-tailed test를 하면 여기 들어가는 5% 안에 들어가면 돼요. 기강력 5% 안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확률이 2배인데 투테일드 하게 되면 2.5%, 2.5% 낮을지 높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원테일드로 가설이 이론에 기반한 가설을 세웠을 때, 방향성이 있는 가설을 세웠을 때 통계에서 가설이 지지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알겠죠. 그 다음에 유의 수준 알파 1.5류는 값을, 그러니까 최소가 5%라고 그랬어요. 0.05, 그 다음에 0.01, 이건 1%죠. 0.001은 0.1%죠. 아주 인체에 해가 많이 가는 심각한 방법을 연구할 때는 0.001을 알파 수준으로 잡게 되겠죠. 그죠? 요걸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2.5류 베타를 범할 확률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검증법을 찾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유의 수준은 1.5류를 범할 확률, 레벨 오브 시그니피컨스 또는 알파 5류의 수준인데, 또 P값, 그 대문자죠. 소문자 P값, P값이라고 그러면 그게 유의 수준이고 알파 5류를 얘기하는 거고 0.05 이하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 검증의 단계는 1단계에서는 변수 분포가 통계 검증법의 가정을 만족하느냐, 즉 정규 분포하느냐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귀무가설은 이 신약은 뭐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표준 치료와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거고요. 연구가설은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은 고혈압, 혈압을 낮출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3단계에서 통계 방법을 결정합니다. T 검증을 어떨 때 한다고 그러세요?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 검증할 때. 아노바 또는 F 검증은 어떨 때 한다고 그랬어요? 세 집단 이상의 분산의 차이를 검증할 때. 피어슨 코릴레이션은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한 집단 안에서 A 변수와 B 변수 간의 관계가 있는가, 코릴레이션을 볼 때. 그러니까 이 통계 방법을 자기 가설의 성격을 보고 정해야 되죠. 정하고 난 다음 4단계에서는 유의 수준을 결정해 줍니다. 보통 P가 0.05보다 적도록 이렇게 잡으시고요. 굉장히 엄격한 가설 검증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P가 0.01보다 적도록 이렇게 적어주시고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5단계에서는 귀무가설 기각을 위한 결정 규칙을 정하고 자유도와 알파 수준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6단계에서 검증 통계량 TFR을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검증 통계량의 값을 이용해서 기각값을 넘어가면은 기각값의 범위를 보고 기각값 바깥으로 나가면 기각이 되는 거고요. 기각값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설이 지지되는 겁니다. 이건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거고, 지금은 SPSS 통계를 돌리면 한꺼번에 다 돌려가지고 평균, 표준 편차, T값 얼마, P값 얼마가 일시에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이 가설을 검증하니까 P값이 0.04라서 0.05보다 적기 때문에 A 가설은 지지가 되는구나,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 통계에서 가설 검증일 때 차이 검증이냐 상관성 검증이냐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차이 검증은 두 집단, 세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수 검증을 할 때는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 검증은 T값, 세 집단 이상의 분산,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의 차이를 볼 때는 F값, 아노바를 봅니다. 그 다음에 비모수 검증은 어떻다고요? 내가 자료 수집했는데 이 자료들이 정규 분포를 하지 않거나 샘플 사이즈가 너무 적거나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비모수 검증을 하게 됩니다. 만휘트니 유, 사인, 윌컥슨, 클루스칼, 왈리스 있는데 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상관성 검증은 칼스퀘어 검증은 어땠어요? 크로스 타블레이션, 이원 변수표를 만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건 담배를 안 피우는 건, 폐암 발생군, 폐암 비발생군. 그래서 요 각각의 이 크로스 타블레이션 속에 빈도가 몇 명인지 해서 이 빈도들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칼스퀘어 검증이고요. 피어슨 코릴레이션은 스페어만로는 지금 그냥 안 하셔도 되고요. 피어슨 코릴레이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집단 안에서 두 변수, 수술 환자의 수술 전 불안과 수술 후 회복이라는 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볼 때는 피어슨 코릴레이션 통계 방법을 돌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이 통계 방법에 대한 설명과 통계를 돌렸을 때 나오는 결과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T 검증,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 검증이라고 그랬죠.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 검증. T 검증요.
두 집단은 초록색이 대조군이에요. 파란색이 실험군이에요. 평균은 여기 있어요. 이 그래프로 봐서는 두 집단이 굉장히 동질하네요. 표준 편차가 크게 다르지 않고 동질해요. 근데 이 차이가 유의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냐,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냐는 T검정을 해봐야 돼요. T검정은 종속 변수가 인터벌 베리어블 이상, 즉 등간척도, 비율척도, 등간척도 이상이라 해야 되고요. T검정은 두 종류가 있는데 독립된 T검정은 아예 이렇게 다른 두 집단이에요. 다른 두 집단, 실험군, 대조군. 근데 짝비교 T검정이라는 게 있어요. Paired T-Test. Paired T-Test. 이것은 한 집단의 전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할 때는 Paired T-Test를 해줘야 됩니다. 같은 집단이니까. 분산도 아주 같겠죠. 같은 집단이니까 수술 환자 50명의 를 대상으로 해서 수술 환자는 좀 그렇고 뭘 할까요? 전후 어떤 항생제를 쓰는데 항생제 사용 전에 균수를 미리 계산해서 그 100명을 대상으로 항생제를 주고 난 다음에 균수를 계산해서 사전값의 균수와 사후값의 균수를 비교하는 거. 이게 짝비교 T검정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매치드 샘플링을 배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매치드 샘플링. 40대 남자 한 명을 실험군에 넣었으면 동일하게 40대 남자 한 명을 구해서 실험군에 넣고 50대 여자 한 명을 실험군에 넣었으면 다시 50대 여자 한 명을 구해서 대조군에 넣고 이렇게 하면 매치드 샘플링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칭시켰기 때문에 매치드 샘플링을 했을 때는 주요 외생 변수를 매치드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이것은 같은 집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paired t-test, 한 그룹인 것처럼 생각해서 paired t-test를 할 수 있습니다. t-test의 기본 과정은 두 집단이 모두 정규 분포를 해야 되고요.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t-test에서 한 집단은 이렇게 생겼고 한 집단은 이렇게 생겼고 하면 이것은 t-test에 적합하지 않은 집단입니다. 이렇게 그 t-test의 문장에 그 통계를 돌리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분산이 너무 달라서 아예 비교를 못한다. 그러면 비모수 통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분산이 비슷한 이제 집단에서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거의 동질한 집단, 독립변수 이외에는 외생변수가 거의 두 집단과의 차이가 없는 집단을 구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표본 T-테스트의 결과표를 한번 보시면요. 연구 제목은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암 환자를 위한 감염 예방 자가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효과 검증이에요. 그래서 케모 받는 암 환자한테 감염 예방 자가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주고 그것을 주고 적용한 군과 하지 않은 그 대조군의 효과를 보는 것인데 효과는 셀프케어 날리지 자가간호 지식과 셀프케어 퍼포먼스 자가간호 수행도 이 두 가지를 봤네요. 그래서 실험군의 경우에 자가간호 지식을 보니까 dependent variable 비교니까요. 이제 사후겠네요. 어플리케이션을 주고 난 다음에 실험군의 자가간호 지식은 16.86 표준 편차가 1.39 대조군의 평균이 16.88 표준 편차가 1.60 이제 평균에 비해서 표준 편차가 적고 두 집단의 표준 편차가 1.39, 1.60 거의 비슷해요. 분산이. 그래서 T값을 내봤더니 T값이에요. T값을 냈더니 T가 6.74, T가 6.74면 상당히 큰 거예요. 그거 P가 0.001보다 작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0.1%보다 적은 오차의 범위이다. 1.56가 나타날 확률이 0.1%보다 적으니까 이 가설이 이 앱을 감염 예방 자가관리 앱을 주면 자가관리 지식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구나. 실험군이 더 지식이 높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셀프케어 퍼포먼스 수행도를 보면요. 실험군은 131.18이고 표준 편차가 6.52예요. 대조군은 101.54고 표준 편차가 8.25예요. 131, 101 유의한 차이가 났는데다가 표준 편차가 이거 거의 10배 정도 되는데 요거는 6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표준 편차가 굉장히 적으면서 평균 차이가 크게 난 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여기 이 팀은 6.5, 이 팀은 8.25인데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T값이 13.44. T값은 클수록 교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옵니다. 오, 엄청 크게 나왔네 하고 P값은 0.001보다 적다. 0.1%보다 적은 1종 오류의 위험이 있고 이것은 모집단에 확대 해석할 수 있다. 모집단의 모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줘서 환자들에게 적용하면 감염 예방 자가관리 수행도가 높아진다 라고 우리는 주장, 가설이 지지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인펙션을 실제로 그러면 요 어플리케이션을 쓴 실험군에서 감염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빈도를 본 거예요. 빈도를 봤어요. 실험군에서 감염 예스인 사람은 2명, 대조 실험군에서 감염 노인 사람은 20명, 대조군에서 감염 예스인 사람은 5명, 감염 노인 사람은 19명. 그냥 두면 대조군이 감염된 사람이 숫자가 많네 라고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카이스케아 검증을 하면 이 크로스 타블레이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카이스케아를 돌려보니까 1.23이 나오고 P는 0.268이 나왔네. 0.05보다 적지가 않아요. 1.56의 확률이 0.05보다 5%보다 적어야 되는데 1.56의 확률이 이거는 10%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0.05보다 적어야지 가설을 지지하는 걸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56의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테스트 중에서 페어드 T테스트, 짝비교 T검증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집단에서 전후 비교할 때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열제 투여 전후의 체온의 변화를 짝비교 T검증 1, 2, 3, 4, 5 대상자들한테 전후를 비교해 봤어요. 이 점수를 가지고 짝비교 T검증을 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는 실험구가 대조군의 프로그램 전후 간호학 학습 성과와 의사소통의 차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실험군의 사전값이 3.50에서 4호에는 3.89가 됐는데 표준 편차가 0.46, 0.43 아주 작고 두 집단의 표준 편차가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T가 4.91이 나왔고 P가 0.001이니까 0.1% 이내에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설이 지지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전후 차이를 가지고 짝비교 T 검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F 검증입니다. 세 집단 이상의 분산의 차이가 유의한가 안 한가를 봐주는 게 F 검증이고요. 이것은 Analysis of Variance, 분산 분석 또는 별량 분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ANOVA, F 검증 이런 다양한 말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2개 이상 집단의 평균 차이 검증이라서 두 집단 간의 이 평균 차이 검증은 T값하고 똑같이 나와요. 근데 T는 두 집단밖에 못하는데 F는 3집단, 4집단, 5집단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F 검증에서 종속 변수는 인터벌 베리어블 이상, 등간척도, 비율척도여야 되고 독립변수는 1집단, 2집단 이러니까 이것은 명목척도이겠죠. 분산 분석 F 검증에 있어서의 기본은 집단 내 분산보다 집단 간 분산이 커야 한다는 겁니다. F 값은 between variance 분의 between variance이기 때문에 계산상 집단 내에 흩어져 있는 분산보다는 집단이 떨어져 있는 그 분산이 커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세 집단이 있어요. 세 집단이 있는데 이렇게 요 A 집단, B 집단, 세 집단이 있어요. A 집단의 분산 하늘색, B 집단의 분산 요거, 또 C 집단의 분산, 일단 하늘색이 집단 내 분산이에요. 집단 내 분산. 근데 집단 간 분산을 본다면 1집단하고 2집단은 같은 평균이잖아요. 간 분산이 별로 없어요. 그죠? 없고 평균에서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요 C집단하고 AB집단하고는 평균 차이가 좀 있어요. 집단 간 분산이. 그러나 이 두 개가 너무 없어. 분산이 없어. 이런 경우를 해놓으면 집단 간 분산 하늘색이 빨간색보다 숫자가 더 크게 나오게 되죠. 하늘색이. 그러면 F값이 적어지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아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요 밑에 경우를 한번 봐요. A, B, C 집단이 있는데 A, B, C 집단의 집단 간 분산들이 어때요? 되게 비슷하죠. 비슷하게 같은 종류 분산이고 그 다음에 평균이 어때요? 평균 차이가 여기 나고 여기 나고 여기 나고 평균 차이들이 굉장히 뚝뚝뚝 떨어져 있죠. 이러면 하늘색보다는 빨간색이 더 커요. 더 크기 때문에 집단 간 분산이 더 크면 F값이 커지게 되고 F값이 커지면 P값은 줄어들어서 일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0.05 이하이면 우리는 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차이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단 내 분산은 집단 내 개인차 측정 오차에 의한 건데 집단 간 분산은 A, B, C 집단의 각각 독립변수 차이에 의한 종속분수 차이이기 때문에 F 검정을 할 때 우리는 1원 분산 분석, 제일 분산 분석 중에 제일 간단한 거예요. 원웨이 안오버. 요걸 할 때는 독립변수 1개, 종속변수 1개, 집단은 2개 이상 이렇게 했을 때 요 통계를 돌리면 F 검정이 돌아오고 2원 분산 분석, 다별량 분산 분석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심플하게 집단이 2개 이상, 3개 이상일 때 이 집단 내 분산보다는 집단 간 분산이 커야지 F값이 커지고 일정 오류를 범할 P 값이 적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F 테스트를 해놓고 나면 세 집단 이상의 차이가 유의하다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세 집단 중에 어느 집단과 어느 집단 간에 A, B, C 세 개가 있다면 A와 B의 차이인지 B와 C의 차이인지 A와 C의 차이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것을 알려주는 통계를 사후 비교 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셔 테스트, 셰페 테스트, 던칸 테스트 이런 걸 통계 SPSS에서 이걸 집어넣어 놓습니다. 안오버를 하면서 그러면 다 이렇게 사후해서 A와 B의 차이인지 B와 C의 차이인지 A와 C의 차이인지를 통계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F검정 통계를 한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요.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구강 전망형 발생 실태와 영향 요인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혈모세포 이식했는데 오랄 뮤코자이티스 구강 전망염이 생긴 정도가 그레이드 1인 사람 67명, 그레이드 2인 사람 118명, 그레이드 3인 사람 37명의 대상자한테서 이 세 집단 간의 일반적 특성들이 어떤 영향 요인들이 작용을 했는가 보면 금식했는 날짜가 얼마였나 봤더니 그레이드 1인 사람은 금식했는 날짜가 4.00 그레이드 2인 사람은 금식했는 날짜가 5.641 그레이드 3인 사람은 11.731 그냥 요까지만 딱 봐도 그냥 서술 통계만 봤을 때도 금식을 오래 했을수록 구내염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네. 이렇게 이 구내염 그레이드 3인 사람 숫자가 많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보면 그레이드 1에 0하고 1에서는 보니까 표준 편차가 좀 커요. 그 다음에 2에서도 좀 많아요. 그런데 그레이드 3는 워낙 입원하고 오래된 경우니까 표준 편차는 세 집단 간에 거의 비슷비슷한 표준 편차를 갖고 있습니다. 세 집단 간의 표준 편차가 비슷하면서 집단 간의 차이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F값이 무려 24가 나오고 P가 0.001 이하로 그죠? P가 아주 숫자 적어도 다 0.001 이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세 집단 간의 구내염의 강도는 이 엠피오헨 날짜 이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러면 어느 집단 간의 차이지를 했을 때 추후 검정으로 샤펠 검정을 했네요. 보니까 A, B 집단보다는 C 집단이 더 큰 걸로 나타났어요. C 집단이 유의하게 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요거랑 유의하고 요거랑 유의해.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로 봐도 그렇죠. 그것을 통계로 쉐페로 이렇게 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오버 테스트 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 문헌 검색하고 연구를 읽어야 되는데 이런 통계표들이 어떤 의미인지 볼 줄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교차표를 만들어 놓고 빈도가 각각 들어가 있는데 그 빈도가 유의한 차인지 보는 방법이 카이 스퀘어, 카이 자선 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카이 자선 검정은 보시면 똑같은 실험에서 대상자 특성에 따른 구강 점막암 발생 실태와 중증도, 그래서 보면 구내염에 그레이드 0, 1인 사람, 1인 사람, 3인 사람이 있는데 한 개 뭐가 있나? 여기 있네요. 프리누트리션, 영양 상태를 사정해 봤을 때 로리스크 집단과 리스크 집단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랬을 때 그레이드 1이나 0의 경우는 리스크가 없는 사람이 65명이고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 2명이었어요. 근데 그레이드 3에 가서 보니까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 로리스크가 32명이었는데 리스크가 없는 리스크군에 있었던 사람이 3회 되는 경우는 5명이었어요. 13.5%나 됐죠. 0, 1인 경우는 3.0%였는데 이게 그레이드 2로 들어갈수록 3로 들어갈수록 그 전에 영양 상태가 리스크군이었나 리스크해, 그러니까 위험군이었냐 위험이 없는 군이었냐가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카이스케어를 해봤더니 값이 이게 0.020 피셔 이그젝트를 했군요. 카이스케어 대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0.020이라는 것은 일정 오류를 받아들일 확률이 0.05보다 적기 때문에 요것은 사전에 영양 상태의 위험 요인이 많은 사람이 구내염 강도가 높은 구내염에 걸릴 빈도가 높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케어 통계표입니다. 그 다음에 상관성 검정은 두 등간병수 이상 간의 상관성 검정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상관성 검정은 이렇게 여기 표를 보시면 A 변수의 값이 이렇게 낮을 때 낮고 낮은 경우에 낮다가 A 변수의 값이 높으면 B 변수도 이렇게 높게 약간 직선 상관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런 경우 되면 R이 0.67 정도고 진짜 이렇게 직선 따라 있으면 0.83 정도. 그러니까 직선 상관계수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막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R이 뭐 0.2라든지 0.3 이러면 굉장히 상관관계가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correlation, 피어슨 correlation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그 오럴 뮤코사이티스의 그레이드가 1이냐 2냐 3이냐 이것도 등간 변수이기 때문에 1, 2, 3 점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number of previous chemotherapy treatment 그 전에 케모세라피를 한 번, 두 번, 세 번, 5번 많이 했는 빈도하고 횟수하고 오랄 뮤코잘 그레이드 1, 2, 3하고 그 빈도표를 이건 빈도표가 아니네요. 점수입니다. 그 전에 케모세라피를 했던 회차 1, 2, 3, 4, 5, 6, 7, 8 그 회차 숫자 점수 숫자하고 일어나는 숫자하고 예를 들어 그 전에 2번 케모를 했다. 그 사람이 오랄 뮤코잘 그레이드가 그레이드 2더라. 그 전에 3번 했는데 그레이드 3더라. 그 전에 2번 했는데 그레이드 1이더라. 그 전에 한 번 했는데 그레이드 1이더라. 이렇게 각각 점수가 나오겠죠. 그럼 요 값을 가지고 상관계수를 내서 봤을 때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 0.13인데 유의수는 0.045가 나왔으니까 0.05보다 조금 적어가지고 요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통계적으로는 나온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관성 검정은 직선 상관계수. 그래서 두 개 이렇게 요렇게 가면 직선 상관계수인데 요렇게 나와 있으면 상관계수가 실제로 0.2나 이렇게 적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시점을 딱 잘라서 보면 요때 상관계수가 높을 거고 요때는 마이너스 상관계수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통계 방법을 시점을 잘라서 하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통계를 하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자료 수집 측정 도구에서 도구의 신뢰도가 있는가 타당도가 있는가 이거 이제 고민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뢰도 분석은 대부분의 자기 연구에서 신뢰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신뢰도 분석하는 통계 방법이 크롬바하 알파예요. 크롬바하 알파에서 하나의 항목의 점수가 전체 항목의 평균 점수하고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는가
크롬바 알파 계수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크롬바 알파 계수가 여기는 지금 크롬바 알파 계수가 여기 이제 0.88, 0.79 보통 0.7 이상이라 이제 그 도구를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한번 보세요. 나이가 40세 이상 인군, 40세 이하 인군이 빈도가 실험군에는 9명, 11명, 대소군에는 7명, 13명. 그러면 요거는 무슨 통계 방법을 돌려야 될까요? 이원 분류표를 만들어 놓고 각각 빈도를 넣은 다음에 이 빈도의 차이가 유의한 건지 통계하는 방법이 뭐였나요? 뭐죠? 카이스케어 검정이다. 그죠? 카이스케어 검정. 그 다음에 요거는 볼까요? 지식이 있는데 실험군은 21.84점 표준편차, 대소군은 21.62점 표준편차 나오고 주로 요 포스트 테스트의 점수를 갖고 실험군의 25.32와 대소군의 23.78 표준편차는 두 집단이 요래요. 두 집단의 평균 차이 검증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T 검정이겠죠. T 검정입니다. T 검정을 했을 때 P값이 0.04이다. 0.034이다. 이렇게 T 검정을 하는 거고요. 요 경우에는 뭐 앙코바니까 그냥 여러분들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분석 방법을 총체적으로 한 번 더 얘기하면 기술 통계 또는 서술 통계는 그 표본에서 있었던 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빈도는 얼마, 몇 퍼센트, 대표값으로 평균은 얼마, 표준편차는 얼마, 최고 값은 얼마, 최저값은 얼마, 4분의 1, 4분위 점수의 값은 얼마, 이런 식으로 그냥 표본에 있는 점수를 그대로 다 적는 것을 우리는 기술통계 또는 서술통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표본에 있는 값으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려고 그러면 추론 통계를 하게 되는데 그 추론 통계는 뭐 점 추정, 구간 추정도 있지만 주로 우리가 하는 것은 가설 검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증을 할 때는 집단 간의 빈도의 차이가 있는지 이원 분류표를 만들어서 요 변수와 요 변수 사이에 빈도가 차이가 있는지 딱 만들어 놓고 그 빈도의 차이를 검증하는 통계 방법은 카이스케어 검증법. 그 다음에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은 T 검증법. 세 집단 이상의 집단 내 분산과 집단 간 분산을 계산하는 것은 T 검증법.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그 다음에 설문지의 신뢰도는 크롬바 알파. 이게 주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통계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 하는 방법은 못 가르쳐 주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자료 수집한 거의 성격에 따라서 나는 어떤 통계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는 여기서 배우시고 그 통계 방법의 실제적인 통계 SPSS 프로그램을 돌리고 통계 표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이제 간호연구 및 통계 2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중 생각 과제는요. 자기 연구 문제 중에 한 개를 찾아서 한 개를 정해서 가설을 적어 보시고요. 그 가설에 따른 자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통계 방법이 무엇을 하면 되겠는지 적어 보세요. 그래서 연구 문제 한 개 적고 가설을 적으시고 이 가설에는 통계 방법을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연구 문제 하나 더, 여러분 3개의 연구 문제를 계속 갖고 있으니까요. 그 중에 한 개 또 가설 검증할 수 있는 것을 꺼내서 가설을 적어 보시고 요건 T 검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통계 방법을 적어 보시는 게 수업 중 생각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연구 문제 선정부터 시작해서 문헌고 잘하고 연구 설계 정하고 표본 정하고 적정 도구 정하고 자료 수집 방법 정하고 자료 분석 방법을 정하는 과정까지 이론적으로는 다 배웠습니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19 상태가 좋아져서 대면 수업으로 액션 러닝을 이용해서 6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수업 시간에 모여서 6명씩 각각 여러분들이 자기 이제 실제 그 조에서 연구 문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도 하고 통계 분석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도 정하고 그래서 연구 계획서를 완성한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통계까지는 못 돌리더라도 실제로 그냥 봤을 때
기술 통계 형태로 여러분들 자료집 한거에서 엑셀을 돌리든지 손으로 계산하든지 해서 실제로 이런 정도가 나왔더라까지 해서 하는 단계를 액션 러닝 6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10주차까지 이론 공부를 했으니까 11주차부터 16주차까지는 액션 러닝으로 실제 여러분들이 연구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회차 액션 러닝 연구 문제 도출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때는 개인 연구 문제 3개를 갖고 오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갖고 있어요. 수업할 때 다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자기 연구 문제 3개를 가지고 모입니다. 그러면 모여서 6명이 팀명 정하고 팀 부호 정하고 그라운드 룰 우리 조에 꼭 지켜야 되는 그라운드 룰 정하고요. 팀 리더와 서기 정하세요. 액션 러닝을 6번 해야 되니까 6명이 다 돌아가면서 리더도 한번 하고 다서기도 한번 해야 돼요.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리 1회차에 리더가 누구인지 정한 다음에 리더가 아이스 브레이크를 준비해 갖고 오시면 됩니다. 1차에는. 그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팀 리더, 팀 편성 조사표를 낼 거고 그 조의 전체 리더 한 명을 정해서 팀 편성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 리더가 1회차는 리더를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준비해 갖고 와서 1회차 액션 러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연구 및 통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론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실제 액션 러닝으로 대면으로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